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문구입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한글이 탄생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지식인과 권력층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글자는 권력이니까요.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 세종대왕은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길 바라며 한글을 디자인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처음 글자를 만들고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훈민정음이 바로 오늘날의 한글이랍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1910년대 초에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한글 학자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이란 크다는 것을 뜻하니 한글은 큰 글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한글만이 그것을 만든 사람과 반포이를 알며 글자를 만든 원리까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이런 문자는 없습니다. 세종시대에도 우리말은 중국말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말을 적을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쓰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퍽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자가 없던 시절 동아시아 전역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한자를 응용하여 우리나라 말을 적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글자를 몰라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깊이 사랑하는 애민정신, 중국과 다른 우리만의 글자가 필요하다는 자주정신, 실생활에 쓰임이 있어야 한다는 실용정신. 조선시대 일반인들은 글을 사용하지 못했고 한자를 배운 특정 계층의 특권이었습니다. 1443년 세종이 만든 한글은 그 당시 훈민정음이라고 불렀는데 자음 글자 17개와 모음 글자 11개를 합한 2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5개의 기본 자음 글자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더함으로써 17개의 글자로 확장되었고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뜬 3개의 기본 모음 글자는 각 글자를 서로 합성함으로써 11개의 글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는 배려와 소통의 문자였습니다. 한글의 자음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인데 이것을 아는 한국인은 별로 없습니다. 자음은 이 5글자를 기본으로 획을 하나 더하거나 글자를 포개는 것으로 다른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기역, 키읔, 쌍기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5개만 알면 다음 글자는 그냥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5자음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들은 발성 기관이나 소리 나는 모습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기역 혹은 그라고 발음할 때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라 이응 같은 경우에는 목구멍 모습을 본뜬 것이지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배우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세종은 우리 백성들이 한글을 통해 삶에 필요한 학문과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한글 창제 초기에는 당시 민간에 널리 퍼졌던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불경을 한글로 펴냈습니다. 이후에는 주로 유교 경전을 번역해 한글로 옮김으로써 조선의 통치 이념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런 세종의 뜻이 이어져 16세기 말 임진왜란 이후로는 구황, 질병, 무예 등의 실용 지식과 제도 법률에 대한 정보를 한글로 보급하게 이르렀지요.
이처럼 국가나 기관 차원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인쇄본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글은 지식의 보급과 공유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종은 모든 사람이 한글을 통해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여성만이 사용했다는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실제로 한글은 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한 글자였습니다. 왕족들이 서로 한글 편지를 주고받은 자료들과 양반 여성이 한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문서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생활용품의 물건의 수량이나 주인의 이름을 한글로 적기도 하고 삶의 희노애락과 지혜를 담은 문서와 실용서들이 한글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일상생활 곳곳에 한글이 스며들면서 한글은 모든 백성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소통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1443년에 만든 한글은 450여 년이 흐른 1894년에야 공식적인 나라의 글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비로소 국문으로 불리게 된 기쁨도 잠시 1910년 일제 나라를 빼앗김에 따라 한글도 국문의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대 지식인들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글에 대한 연구, 정책, 교육, 문학 활동 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 훈민정음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세종은 한글이 실생활에 사용되어 모든 사람이 좀 더 나은 삶과 문화를 누리는 세상을 바랬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로도 정확한 한글 소통을 위해 각종 표기법 정책들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서체 연구를 통해 보기 편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갖춘 한글 서체들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에게 편안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온 한글은 오늘날 문화 창조와 소통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누구에게나 편안한 문자로 거듭난 한글은 세종의 바람대로 늦가기 학생은 물론이고 신체적인 장애와 다른 언어의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까지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자가 되었습니다.